안녕하세요. 비바에바 윤청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형용사, adjective. 자, A라고 약으로 표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형용사는 앞에서 한번 언급하기를 항상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형용사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왜냐? 형용사, 형태나 용도, 그죠? 형태나 용도, 그래서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형태나 용도, 색깔,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결국 명사의 그 어떤 형태나 용도, 색깔, 모양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이 형용사는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 형용사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역시나 문법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설명 보죠. 형용사는 명사의 앞 혹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금도 언급했다시피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 있는 말 혹은 명사 뒤에 있는 말이 바로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형용사는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 쓰이게 됩니다.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보충 설명. 이때 이 보충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죠? 아니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고 다시 이해를 해보면, 두 번째 문장이요. 자, 명사의 앞 또는 뒤에 있는 말은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또 보어 자리에 있는 말 역시 형용사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 뭐냐? 앞에서 우리가 명사를 배울 때에 보어 자리에 있는 것은 명사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은 이 보어의 자리에 있는 것을 형용사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를 같이 해보면 말이죠. 이 보어라는 것의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러한 품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보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어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간단한 예를 해보면 말이죠. 이 명사가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이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he is a doctor. 자, a doctor라는 이런 명사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음 he is kind 와 같이 형용사로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어떤 명사에 대해서 말이죠. 명사나 형용사로 그 명사가 뭐다 혹은 어떠하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일단은 이렇게만 가볍게 이해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용사가 쓰이는 자리를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형용사의 쓰임을 얘기할 때 항상 말을 좀 길게 해야 되느냐?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아니면 보호 자리에 쓰이고 있는 형용사 말이 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간단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한정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정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보어의 자리에 쓰이는 경우를 서술용법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건데 물론 이 문법적 용어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한정용법이라고 할까요? 자,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돕기 위해서 자, 다음에 예를 보죠.
자, 이 세상에 이 명사 girl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자꾸 girl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오해는 없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세상에 이만큼의 걸들이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girls 하면은 나이가 어린 남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이 girl들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girls라는 이 명사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여보죠. pretty girls 이렇게 붙여봅시다. 자, 이렇게 붙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걸들이 해쳐 모여하면서 금이 찌지직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retty하지 않은 걸들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이죠. 또 여기다가 kind 하나 또 더 붙여봅시다. 어때요? 자, kind를 붙이니까 또 이제 pretty 중에서도 kind, unkind로 또 지지직 갈라집니다. 그래서 kind 하지 않은 애들은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붙여볼까요? 어, 정직하기까지예요. honest 라는 말을 붙여보니까 또 이 집단에서 또 지직 갈라집니다. 또 honest 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만큼 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형용사를 명사에다가 붙이면 붙일수록 그 명사의 범위가 처음에는 안 붙였을 때는 이만큼 있었다가 말이죠. 하나 딱 붙이니까 이만큼 퍽 잘리고, 그죠? 또 하나 붙이니까 또 이만큼 퍽 줄어들고, 또 붙이니까 또 이만큼 퍽 줄어들고, 어때요? 형용사가 붙으면 붙을수록 그 명사의 범위가 점점 축소, 한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축소, 바로 한정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를 한정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용법은 말 그대로 서술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형용사의 용법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자, 첫 번째, 보통의 형용사,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용법과 상관이 없는 경우로 같은 의미를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때로는 말이죠. 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말이죠. 애초에 용법을 구별해서 쓰는 일부 형용사도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정용법과 서술용법. 알았죠? 바로 그 각각의 예가 지금 왼쪽 편의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형용사의 자리. 자, 1번, 2번, 3번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상황을 보죠. The pretty girl is Susie. 자, 미스 A의 수지인가요? 뭐 어떻든 간에 말이죠. 자, 저 예쁜 소녀는 수지다. 자, 이렇게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바로 한정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럴 때에 예쁜이라는 해석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Susie is very prett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비동사 뒤에서 수지라는 주어가 어떠하냐? 예쁘다. 아주 예쁘다. 예쁘죠? 그죠? 네. 이럴 때도 역시 보어 자리에서도 쓰이고 있는 이 형용사 pretty의 해석은 예쁜이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술용법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도 큰 의미의 차이가 없더라. 이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용법과 상관없이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죠. The present queen is Elizabeth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인 한정용법일 때의 뜻은 말이죠. 현재의 여왕은 엘리자베스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금의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문장 The queen was present 하고 비동사 뒤에 바로 보역하라는 자리에서 온 형용사 present는 서술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 여왕이 현재였다 말이 안 되죠.
현재라는 이런 뜻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참석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말이죠. 한정용법일 때는 현재의, 서술용법일 때는 참석한이라고 각각의 이 present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용법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 문법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고자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문법상들은 일단 통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개괄적 내용을 일단은 챙기도록 하세요. 큰 줄기의 그림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뜻을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더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정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법을 애초에 구분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문들 보죠. What is essential? 뭐이 필수적이다랍니다. 뭐에 대해서?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하고 지금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한정용법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형용사 형태는 living이라고 하는 형태죠. 자, 그 다음 예문 He is still alive 하고 있어요. 자, 비동사 뒤에 alive가 왔을 때 그는 어떠하다? 여전히 살아있다. 자, 서술용법으로 쓸 때 살아있다 역시 살아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이때는 alive라고 쓰고 있네요. living이 아니고 alive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형용사의 형태를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법을 아예 애초에 구분해서 쓰는 형용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용사의 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알아둡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 형용사에 대해서 맛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는 말이죠. 다른 것들의 나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질 때는 마지막에 나열되고 있는 것의 앞에 보통은 콤마 엔드로 이어오다가 뭐 엔드를 붙인다든지 뭐 or를 붙이는 식으로 최종적인 그 어떤 단어의 앞쪽에 이런 등위접사라는 걸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형용사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이도 얼마든지 셋 이상이 쭉 나열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형용사가 그냥 잇따라 쭉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문 보죠. 이러한 세 개의 흥미로운 영어 소설인 겁니다. 결국 이 novels라는 이 소설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쭉 왔지만 말이죠. and 같은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제각각 these novels이자 three novels고 또 interesting novels고 English novels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형용사가 바로바로 이렇게 쭉 이어서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해밍웨이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후치수식 형용사가 있다. 자, 후치수식 형용사. 이건 뭐 특정 형용사가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이 부정대명사류 때문인데요.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류 있어요. 그죠? 소위 부정수량 대명사인 경우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용어를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때 부정은 긍정 부정이 아니라 특정의 반대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얘기할 때도 바로 이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막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막연한 수량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가장 대표로 이제 something이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이 something,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정도를 나타내는 대명사, 뭐 그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thing이 끝나는 이런 형태가 많은데,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앞에 오지 않고 반드시 뒤에 놓여서 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뿐만 아니라 뭐 anything도 그렇고요. nothing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everyth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이러한 말들은 형용사가 독특하게도 뒤에 놓여서 수식한다 라는 거죠. 뭐 약간 오래된 양주 이름이 있는데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합니다. special something 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something important 라고 해야지 important something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해줄게, 너에게 어떤 것을 말해줄게, 중요한 뭔가를 말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후치, 뒤에 놓여서 수식하는 모습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이 여섯 번째 형태 조금 신경 써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 하니까 명사의 뒤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말들이 오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구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오는 경우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역시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럴 때 뒤에서 수식을 할 때는 이 형용사는 그 용법의 구분에 있어서 말이죠. 명사의 앞에서 수식할 때와 약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수식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한정용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뒤에 놓여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에는 서술용법식으로 이해를, 그래서 보어의 자리에 있던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어렵죠. 결국 이때는 이 사이에 사실은 being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용이 좀 어려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비동사가 있다 치면 말이죠. ing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준동사 형태로 결국 이러한 형태가 걸려 있을 때도 동사처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being이 있다라고 치면 말이죠. 뒤에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로 보어 역할하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서술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잠깐 자리를 얘기할 때에 일부의 형용사는 애초에 자리를 구분해서 쓴다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서술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는 그렇다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놓을 수가 없냐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명사의 뒤에 이렇게 놔주면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anxious라는 이 단어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자, 예문을 보면 알프레드는 was a king, 왕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왕이라는 명사의 뒤에서 anxious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anxious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뭐 이럴 때는 크게 그걸 생각 안 해도 어쨌거나 be anxious for 하면은 보통 이제 수거적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열망하다, 갈망하다, 뭐 걱정하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갈망하는 뭐 이런 식인데 보통 be anxious for 이렇게 보통 비동사와 함께 많이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외우게 된다라는 자체가 뭔 뜻이냐 하니까 결국 비동사와 함께
보어 자리에 흔히 오는 형용사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아무튼 이때도 그래서 여기에 be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처럼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이에는 바로 being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being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왕이었냐니까 뭐에 대해서 갈망 혹은 염려를 하는 거냐? 그의 백성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 그런 왕이었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문장. 여기에서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이 이제 진가를 발휘합니다. 뭐냐면 말이죠. The Queen Present예요. 명사 바로 다음에서 수식하고 있네. 그러면 한정용법으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 The Queen Present니까 현재의 여왕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파티에 있는 현재의 여왕이 부상당했다. 실수에 의해서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예, 현재 여왕이 실수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프레젠트를 뒤에 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위의 표현처럼 바로 현재 여왕이면 the present queen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present만 뒤에 놓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현재의 뜻이 아니라 방금 이해했던 것처럼 여기에 여기에 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빙이 있다라고 보면은 말이죠. 이제 이 프레젠트는 서술용법이 되는 겁니다. 서술용법.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뜻이 현재가 아니라 참석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참석한. 그러면은 파티에 참석한 그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파티에 참석했던 그 여왕이 was injured, 부상당했다. 실수로 부상을 당했다가 되겠죠. 그죠?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용사라는 것이 크게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라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워봤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